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엔터주 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하이브, YG엔터, SM엔터를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완전히 저희가 엔터주들을 좀 각각 다른 뷰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한 바구니에 묶어서 바라봐도 괜찮을지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듣고 싶습니다. 엔터주의 주가 습성이 있어요. 예. 어떤 습성이냐? 하나의 방향을 잡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급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는 아닙니다. 2%, 3% 수준 상승이 연속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현 시점에서의 구간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과거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여름 직전에 주가가 강합니다. 5, 6, 7월 여름을 앞두고 이제 주가 상황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또 엔터주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부분에서의 내용이 좋지 않았던 반면에 올해 긍정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 대한 구간에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엔터주 자체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 실적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또 시즌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좀 무난했던 것 같은데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한 발 늦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섹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란 YG. YG 쪽이. 가 제일 주가 흐름에서의 견조한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이 하이브고 최근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JYP가 3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최근 레포트나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에서 엔터주는 기관 선호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 투자자 이제 그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터주에 대한 개념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엔터주라고 하면 보통 디즈니를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라고 하면 소니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티스트를 아티스트죠. 발굴하고 예. 육성하고 또 마케팅까지 하나의 회사가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즈니나 소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서로 협약을 통해서 마케팅 위주의 대안을 해주기 때문에 좀 색깔이 좀 다른 맥락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그 엔터주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는 외국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해도 많이 발행이 됐었지만 최근에 이제 ETF 엔터 관련한 K-팝 관련 ETF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형태의 가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엔터주의 전체적인 흐름도 개선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단일가 근처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레벨업 시켰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판단을 해보게 될 때에도 기관 선호주라고 볼 수 있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제 한국의 매니지먼트 문화가 익숙하진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상장이 되어 있고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준점들이 좀 모호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또 수급들이 포착이 된다고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 전략을 잡아보자면은 엔터주 3사를 예를 들자면은 키 맞추기가 가능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덜 오른 것 위주로의 공략은 어떻게 보세요?
고민인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흐름에 있어서 가는 종목은 일부 흐름이 개선되고 진행이 되는 반면에 안 가는 종목은 또 더디게 네.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뭐 이후에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되고 엔터주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면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모습들로 안 갔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키 맞추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선침에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가장 탄력을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한 타겟팅하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시장이 완전하게 엔터주로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는 키 맞추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산주나 조선주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었죠.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늦게 출발했지만 탄력을 이후에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또 탄력을 보여주는 이후에 움직임이 진행되는 이런 현상들을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엔터주가 키 맞추기를 현 시점에서 진행되어 준다라기보다는 움직이는 YG 정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의 개선 상황을 보여주고 이후에 JYP 지금 못 갔던 그리고 또 DOU라든가 등등등 엔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후발주들은 차후에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키 맞추기의 전략으로 시장에서 공략을 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추세 전환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격의 성격을 좀 가지게 된다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네. 디어유와 같이 실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굿즈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보는 전략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디어유 같은 경우 이번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응도도 좀 약하죠.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디어유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차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 어떤 숫자적 개념에서의 접근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 차례 호흡을 좀 길게 해서 아니면 뒷타이밍에 관심도를 가져가 보는 편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선주 볼 때도 확장시켜서 조선 기자재 쪽 본다면은 그렇죠. 이제 엔터주들도 일단 추세를 확실히 확인을 해본 다음에 관련한 기업들을 좀 확장해서 봐야 되는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짚어봤고요. 일단은 엔터주의 기대감의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한일령 해제 수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는 좀 잠잠한 느낌이 들어서 네. 무산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일령에 관련한 시장 모멘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부터 7월부터인가 이제 중국의 단체 관람 그 여행객들 무비자 시행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상호 간에 주고받고 하는 형태에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게 되면 한일령에 대해서도 다시 재허용하는 이런 형태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